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무너져서 힘들어요. 저 원래 이렇게 유리 멘탈인가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멘탈이 단단해지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것뿐일까요? 오늘 심리학이 내놓은 대답은 명확해요. 강철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저 원래 멘탈이 약해서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 연구가 증명한 멘탈이 실제로 단단해지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강철 멘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멘탈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멘탈의 핵심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실패나 스트레스,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되찾아 일어서는 심리적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되찾는다는 거예요. 강철 멘탈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리와 강철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유리는 충격을 받으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강철은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멘탈도 똑같아요. 충격 자체를 안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충격을 받아도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밝혀졌어요. 마치 근육처럼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올바른 훈련을 하면 멘탈도 단단해져요.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개발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연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훈련을 진행한 결과 훈련 전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 안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일 거예요. 바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화도 안 내고 슬프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철 멘탈이 되려면 감정을 없애거나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억누르는 건 물이 차오르는 욕조 마개를 손으로 막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결국 터져 나오거든요. 반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 달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명명화라고 해요. 불안하다, 두렵다, 억울하다, 서운하다처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들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고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가 자동으로 감정 조절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억울한 건지, 무서운 건지, 지친 건지, 실망한 건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훨씬 잔잔해져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차이가 실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걸 밝혀냈어요. 셀리그만 박사는 이걸 설명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래.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부적이고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귀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실패를 나의 고정된 본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실패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번엔 방법이 잘못됐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 부분만 개선하면 돼. 실패를 나의 본질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멘탈의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로 셀리그만 박사 연구팀이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설명 양식을 가진 사원들은 비관적인 사원들보다 영업 실적이 평균 37% 더 높았고 이직률도 현저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력이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결과를 바꾼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항상 그런가? 이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말해주는가? 이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본질이 잘못된 건지? 이 질문 하나가 내가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줘요. 세 번째 습관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근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편함을 피할수록 멘탈은 오히려 약해져요. 이유가 있어요. 뇌는 경험을 통해 학습해요. 불편한 상황을 피할수록 뇌는 그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강화해요. 반대로 불편한 상황에 조금씩 노출될수록 뇌는 이건 버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학습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점진적 노출이라고 해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더 큰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운동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처음부터 100kg짜리 역기를 드는 사람은 없어요. 10kg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멘탈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엄청난 시련을 버티는 게 아니라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멘탈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딱 5분만 먼저 시작해보는 것. 평소에 거절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번 거절해보는 것. 불편하지만 꼭 해야 했던 대화를 미루지 않고 그날 하는 것. 이런 작은 불편함들을 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뇌는 나는 불편함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학습해요. 그리고 이 학습이 쌓이면 진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진짜로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단 강철 멘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강철 멘탈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강철 멘탈은 상처를 받아도 그게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힘든 감정이 와도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실패해도 그게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강철 멘탈이에요. 그리고 이건 누구나 훈련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강철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을 붙이는 것. 두 번째는 실패를 내 본질이 아닌 일시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 세 번째는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면서 멘탈 근육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